최근 국방부가 전국에 있는 일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했는데요. 이로 인해 포천시에서는 국도 47호선 일대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를 잇는 한탄강 주상전리길 조성 공사가 내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한탄강 주상전리길이 완공되면 하나의 거대한 생태 탐방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민의 과반수 이상이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경기연구원이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공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건데요. 응답자의 76.3%가 우리 사회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포천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가 우천 등으로 3차례 연기됐다가 지난 11일 재개장했습니다. 다만 얼음 썰매장과 얼음 송어 낚시장은 정상 운영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경기도에 1,507만 제곱미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여기에 포천 지역이 포함됐는데요. 포천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과 개발 기대감에 대한 소식 김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월부터 논의된 포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올해 93만 7천 제곱미터가 추가로 해제되면서 시 전체 면적 기준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27.2%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0.2%가 추가로 감소했습니다. 해제구역은 6사단 관할 지역인 영북면 자일리와 운천리, 무남리, 75사단 관할 지역인 내촌면 진목리, 내리, 마명리 인근입니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 중 국도 47호선을 끼고 있는 내촌면의 경우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국도 개발이 어려웠던 상황.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국도 47호선 일대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영북면 일대는 주거 밀집 지역으로 주변 지역과의 균형 발전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지역,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두 지역 같은 경우는 영북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기존부터 오랜 동안 주거 마을 취약지구 지역으로요. 그 부분이 이제 조금 묶여 있다는 게 이제 좀 불합리했었는데 그 부분이 해제가 되어가지고 일단은 포천시는 앞으로도 군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다른 지역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해 지역 균형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포천의 대표 겨울 축제인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가 우천 등으로 3차례 연기됐다가 지난 11일 재개장했습니다. 포천시 관계자와 동장군 축제 추진위원회는 16일까지 행사를 중단하기로 했다가 긴급 보수 등을 거쳐 다시 문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포천시 측은 얼음 썰매장과 얼음 송어 낚시장은 완전 복구가 어려워 제외하고 복구가 완료된 다른 행사는 정상적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휴장한 얼음 송어 낚시장 대신 실내 어린이 송어 낚시 체험 프로그램을 추가했는데요. 얼음 썰매장과 얼음 송어 낚시장의 개장 여부는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포천시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위해 서울시 혁신자문단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서울시 혁신자문단은 서울과 타 지역 간의 양극화와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9개 기초자치단체와 공존과 상생을 이끄는 기구입니다. 앞으로 포천시는 자문단을 통해 영북면과 이동면의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정책 탐방 추진과 이동면 백운계곡 활성화 사업 등과 같은 현안 사업을 진단하고 혁신 사례 방안 등에 대해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경기도민의 과반이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경기연구원이 경기도민 1,2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정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6.3%가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71.3%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81.3%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노력보다 부모의 재산이나 집안이 더 중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응답자들은 특히
불공정한 사회적 관행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의 울분을 표했고 자신이 저소득층에 속한다고 생각할수록 울분 점수는 높았습니다. 최근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다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남북 평화 협력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경기도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그동안 비공개로 추진해온 개성관광 실현 서명운동을 공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대북교류 사업 추진 방향으로 개풍 양묘장 조성과 북측 농촌개발 시범사업 대북제재 면제, 한강하구 남북 공동수역의 평화적 활용, DMZ 국제평화지대화 등을 꼽았습니다. 이 부지사는 남북 관계가 얼어붙었지만 주변 상황에 굴하지 않고 경기도만의 색깔이 담긴 평화 협력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남북 관계마저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경기도만이 끊임없이 북측과의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평화 시대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라고 신년 행사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힘입어 경기도만의 색깔을 지닌 구체적인 평화협력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와 강원도를 흐르는 한탄강은 내륙에서는 보기 힘든 독특한 지형과 다양한 생물종이 가득해 그 가치가 높은 곳이죠. 내년에는 이 한탄강을 따라 걷는 주상 전리길이 새로워집니다. 김초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연천과 포천, 강원도 철원을 흐르는 한탄강. 한탄강 일대에는 포천 아트밸리와 비둘기당 폭포, 연천 제인폭포 등 지질명소 24곳이 있습니다. 내년이면 이렇게 구간별로 형성돼 있던 한탄강 지질명소가 하나로 이어집니다. 한탄강 전체 119km 구간 중 단절된 구간 43.5km를 연결해 거대한 생태 탐방로를 만드는 겁니다. 경기도와 강원도가 지난 2016년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추진 중인 사업으로 국비 등을 포함해 예산 규모만 500억 원입니다. 적경 지역을 대표하는 도보 여행길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 분단의 특수성으로 낙후된 적경 지역의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천 지역은 미연결 구간 9.8km 중 5.0km 구간 공사를 마쳤고 남은 4.8km 구간은 올해 안으로 공사가 끝날 계획입니다. 포천 지역은 미연결 구간 30.1km 중 10.6km 구간 공사를 마쳤고 철원 지역은 미연결 구간 3.6km 중 0.6km 구간 공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해당 사업은 오는 2021년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천구는 한탄강 주상전리길 조성을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탄강을 따라서 역사와 문화, 생태, 지질 모든 내용들이 이 주상전리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연계해서 주민들은 물론이고 관광객들한테 이 지역을 널리 알리고 관광 자원화하는 데 크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는 오는 4월 한탄강 일대에 대한 세계 지질공원 인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포천시는 2019년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포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와 포천 청소년 문화의 집 2개 기관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포천 청소년 교육센터는 2017년에 이어 2회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포천 청소년 문화의 집은 2017년 개관 이후 첫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는 청소년 활동진흥법을 근거로 2년마다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주관합니다. 전국 445개의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특화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동두천시가 생활고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파트 내 위기 가구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정보 제공 협조를 받아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 체납 과정을 직접 방문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시는 위기 과정을 발견할 경우 공공과 민간 복지 자원을 연계해 각종 지원을 제공할 계획인데요. 또 대상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학업 생활 부적응 등으로 학업 중단 위기를 맞은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위탁교육기관 30곳을 공모합니다. 공모 대상은 국공립교육기관과 직속기관, 치유기관과 청소년 한부모기관, 관련 비영리 민간기관 등입니다. 모집기간은 오는 22일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30곳은 오는 27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7년간의 임무를 마친 소방구조견 대다미의 은퇴식이 열렸습니다. 각종 재난 현장에서 맹활약했던 대다미는 이제 새로운 가족을 찾아 떠났다고 하는데요.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늠름한 모습의 대다미. 올해로 구조 경력 7년째 베테랑 구조견입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은 치매 노인을 구하는 등 그간 5명을 구조했고 총 228번의 구조 활동을 펼쳤습니다. 사람의 감정까지 읽는 영리한 구조견입니다. 구조견은 가서 막 짖습니다. 그런데 대다미는 약간 그런 교감이, 그런 감정을 좀 컨트롤할 수 있었던 게 할머니 보고서 일단 안정한 다음에 제가 근처에 오도록 저한테 신호를 줍니다. 좀 배려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대다미는 올해로 10살, 사람 나이로 치면 70살입니다. 인명구조 활동을 하기에는 힘이 들어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보호자를 맞아 남은 견생을 보냅니다. 새 보호자는 은퇴한 군견을 입양해 5년간 키운 경험이 있습니다. 몇 달 전에 떠나보낸 제 은퇴 군견한테 약속을 했어요. 너를 계속 기리면서 너와 같은 아이들을 계속 돌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임무를 성실히 마친 대다미. 이제 남은 시간을 보호자와 편안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경기줄TV 김태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유해 물질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수입 식품에 대해 성분 검사를 실시합니다. 도는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성기능 개선제와 다이어트 의약품, 근육 강화제 등 건강기능식품과 참기름, 조개젓, 면류 등을 수거해 성분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분 검사 결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해당 제품을 전량 폐기하고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을 판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양주시가 국립무형유산원과 무형유산 보전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를 위해 업무 협약을 맺고 양주 지역 무형유산 발굴과 보전, 활성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주시는 2020년 올해의 무형유산 도시로 선정돼 무형유산과 관련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양주 지역에는 현재 국가 무형문화재인 양주 별산대놀이와 양주 소놀이굿을 비롯해 경기도 무형문화재, 나전칠기장 등 5개의 지정 무형문화재와 비지정 무형문화재 양주 들노래 등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엔 오전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은 2도로 예상됩니다. 구름도 없고 대기 상태도 깨끗하겠는데요. 다만 영하권의 기온과 더불어 바람까지 많이 불면서 낮에도 추울 것으로 보입니다. 옷차림 단단히 대비하시고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 보시죠. 중국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한 주간 대체로 맑겠습니다. 금요일까지는 영하 10도에 가까운 최저 기온을 보이며 많이 춥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고 면역질환 관리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